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 이충환입니다. 녹색기후기금 GCF는 UN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기구입니다. 이 국제적 기구를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해 인천시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OBS 초대석은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을 모시고 GCF의 유치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또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 상황 등 인천시의 여러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 유치에 인천시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등 막강한 선진국가들과 유치 경쟁이 진행 중인데요.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덴마크를 공식 방문해 GCF 사무국의 인천 유치를 호소하며 전방위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GCF 사무국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 다시 한번 동북아 중심 도시로서의 도약을 꿈꾸는 인천. 어려운 상황 속에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천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송영길 시장을 함께 만나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시죠?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얼마 전에 저 덴마크를 다녀왔습니다. 아, 얘기 덴마크의 예. 녹색 성장 포럼에 김영식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함께 예. 다녀왔습니다. 예. 이번 주에 그 녹색기후기금 2차 이사회가 인천 송도에서 이제 열린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인천시가 이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선 GCF 어떤 기구입니까? 네. 기후 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UN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2000년도, 예. 2010년도니까 아마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 개발도상국들이 환경 파괴를 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자. 예. 그래서 합의된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 기금이 아니라 이제 예. 막 아. 기금이 모금되기 시작한 예. 기금인데 그 규모가 상당히 커서 이제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그렇습니다. 예. 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GCF 2차 이사회가 그러면은 이번 송도 이사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사국이 24개국인데 선진국 12개국, 개발도상국 12개국, 24개국 이사회가 1차는 스위스에서 열렸고 2차가 이제 송도에서 열리게 되는데 18, 19, 20, 2박 3일 동안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때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혹시 또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듣기로는 현재 그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양상입니까? 지금 경쟁하는 도시가 6개인데요. 독일의 본과 스위스의 제네바, 그리고 폴란드, 멕시코, 나미비아, 우리나라 이렇게 한 6개인데 특히 독일 본이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뭐 스위스나 이런 데는 조금 지금 처지는 상황인가요? 인천보다?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요. 이 6개 나라가 투표를 해서 제일 득표수가 적은 나라부터 이렇게 소고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한 컷오프를 한 5번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긴장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일 하위 투표를 하게 되면 1, 2차 투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회가 송도에서 열리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 가장, 저희가 충분히 이제 저희 송도의 강점을 이사들에게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덴마크 이제 공식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김황식 총리하고 또 덴마크 총리도 아마 직접 만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 분위기들이 어떻습니까? 다 뭐 예측 불허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덴마크가 유럽 연합의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스위스를 뭐 상당히 의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또 대신 저희 대한민국과는 또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덴마크가 그래요? 녹색 성장 개념에 상당히 국가적인 그런 전략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가 녹색 성장을 또 주도하는 것과 또 때가 상당히 잘 맞아서 이번에 총리님 모시고 가서 그 양국 간의 녹색 성장 그 전략적 동맹
협약식을 체결을 했습니다. 예. 서로 간에 녹색 성장 분야가 아무래도 기술이 유럽 쪽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는 신흥 시장이 돼서 덴마크 같은 앞선 녹색 관련 기업들의 또 비즈니스 기회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럽 국가와 개발도상국 국가로 이렇게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은 이게 가령 이렇게 표가 유럽으로 이렇게 확 쏠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만 그 선진국 12개국이 다 유럽 국가는 아니니까 거기는 미국도 있고 일본도 그 12개국 안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 국가가 많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 개발도상국들은 아무래도 또 저희 대한민국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 대한민국의 장점이 개발도상국과 이제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저희들이 급속한 또 경제 발전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과도기에 있는 나라이고 특히 또 이제 성장 위주에서 이제 녹색 성장의 질을 고민하는 그런 지금 단계로 딱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양 측면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반가운 소식 들리던데 시장님께서 그 세계 지방정부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부 차기 공동회장으로 선출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됩니까? 네, 그 세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제 연합은 의미가 있는 것이 지방 정부가 마주치는 그 문제가 다 유사합니다. 대부분 쓰레기 처리나 에너지 문제나 또 뭐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지방 정부가 느끼는 것을 공유하고 서로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갖는 단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차기 공동회장으로 이제 선출되신 게 GCF 유치에도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뭐 직접적인 건 뭐 그렇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아시아 국가 간에 공감대를 얻는 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 또 아시안 게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GCF 사무국이 이제 인천에 송도에 이렇게 유치가 되면은 인천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있는 겁니까? 기대 효과라고 하죠. 저도 이번에 국제기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전 세계에 국제기구가 2만 1,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3,800개 정도가 미국에 있고 한 2,000개 정도가 영국 이런 주로 유럽 국가들에 다 벨기에 브루셀 같은데 다 흩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32개밖에 없어요. 너무 적죠. 일본,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그건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도 10개가 우리 인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도 본부 기구가 아니라 대부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개념이기 때문에 브랜치 성격인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국제기구 본부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GCF가 우리 인천 송도에 유치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된 국제기구가 유치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부가 유치되는.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송도 신도시에 왜 다른 유엔 관련 기구들이 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브랜치 성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런 사무소 성격입니다. 근데 이제 유치가 되면은 이런 경제적 효과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100배의 효과도 거둘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렇게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어떤 근거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경제 효과를 따지기 전에 일단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이 이 지구가 이대로 가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가장 좋은 위치가 우리 인천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도, 중국, 브라질 같은 엄청난 규모의 큰 개발도상국들이 지금 급속한 산업화를 진행해가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의 14억 인구가 미국인처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제로 발전이 되면 지구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도기 때 저탄소 경제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주고 결합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우리 인천이 아주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요. 부수적으로 이 경제 효과는 일단 이게 2020년까지 약 1,000억 달러를 이제 모금을 한다 그럽니다. 2020년까지요? 예, 1,000억 달러면 약 한 110조가 되는 돈인데. 110조나. 예, 그 이후로 계속 매년 또 1,000억 달러씩 이제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해간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7, 8천억 달러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이 다 완성이 되면 유엔 상주 직원만 8,000명이 된다 그러니까. 8,000명이 그러면 송도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뭐 엄청난 가족까지 하면 32,000명, 한 4인 가족 그러면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국제회의만 1년에 120번 열린다 그러니까요. 1년에? 그럼 3일에 한 번꼴씩 국제회의가 열리는 엄청난 국제활동이 찾아온 사람도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겠군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인천 아시안게임은 한 번 치르고 나면 경기장 오히려 관리 비용 이런 게 더 큰 부담이 되지만 이것은 한번 유치해 놓으면 영원히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언론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100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또 다른 재미난 표현을 봤는데 인천이 5,000년 먹고 살 거리가 생긴다 또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녹색 성장이 이제 전 인류적인 과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테마 자체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금의 성격 명분도 좋고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국제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 정부 차원의 좀 지원도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 인천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가 같이 협력해야 되고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 관련된 발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네, 유치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번에 초당적으로 GCF 유치 지지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GGGI라고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한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라는 세계 녹색 성장 연구소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공격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이제 지적하고 있고 그러나 비준을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또 소지가 있을까 봐 GCF는 별도의 초당적 저희 100% 찬성하는 지지 결의안을 받아놨습니다. 큰 힘이 되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국제 기구를 유치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 또 시민들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시민 차원에서는 어떤 그 유치 활동들이 전개되어 왔나요? 이게. 근데 이것은 그 IOC에서 뭐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한 것처럼 민간 단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 정부가 그 각 참여해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막 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게임처럼 막 그렇게 하고는 약간 양상이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의 잘 모르고 우리 인천 시민들만 좀 아는 편인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GCF 유치를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제는 걷기 대회도 했고 또 오늘 아침에는 이제 자전거 대회를 또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서 손님 맞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분위기를 이제 돋우기 위한 그런 화면이 마라톤 경인일보랑 같이 송도 마라톤 대회 한 장면입니다. 자, 인천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일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2014년도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 게임인데, 자, 총괄적으로 현재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아시안 게임은 이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하드웨어에서 경기장을 잘 준비 건설하는 것과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는 개막식, 폐막식이나 선수들 운용이라든지 재반 그런 조직위원회 활동을 통한 대회 준비를 차질없이 하는 것 두 가지인데요. 차질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장 건설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막 시장돼서 보니까 총 경기장 건설이나 아시안게임 준비 예산을 2조 5천억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랬었죠. 예. 많이 줄여서 예. 한 1조 한 7천억 정도까지 한 7천억을 더 지금 아껴서 줄여가지고 이웃 경기장 가능하면 쓰는 걸로 하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주경기장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주경기장을 애초에 이제 전임 시장 때는 국고 지원을 받지 않고 옆에 아파트 선수촌 이거를 개발해서 그 분양 이익금으로 이걸 짓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부동산 경기에 분양이 그렇죠. 되기가 어려울 예. 뿐만 아니라 예. 이익이 남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는 불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민간 투자로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국고 지원을 요청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금 이 주경기장에 대해서 계속 소극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천시는 이제 국고 지원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대회 반납도 이제 불사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도 표명한 바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계속 이제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런 보고만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정부 입장에 좀 변화들이 있나요? 정부 입장은 여전히 주경기장은 지금 이번에 예산에도 계산을 안 해놨어요. 작년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 시민들이 또 100만 서명 운동도 해주고 그래서 작년에 150억을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그것도 국회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시켰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국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반대는 하고 있지만 그 반대 강도가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지금 한 목소리로 이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또 여야 대선 후보들도 또 이 지원의 필요성을 네. 지금 공약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참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습니까? 대선 후보들하고 이렇게 좀 접촉이 있으셨습니까? 이 지원 우리 일단 관련해갖고. 지금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확실히 이제 주경기장까지 예, 방문해서 예. 이제 공약으로 확실히 발표를 했고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시기로 했었는데 뭐 일정이 있어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아마 와가지고 공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기대를 하고요. 예. 안철수 후보는 아직 안 왔지만 거기도 뭐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 뭐 불평등 또 억울함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부산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도 국고 지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인천은 이제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인천 홀대론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런 그 시민들의 반발, 반감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시민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이 아시안 게임 그 예산을 예.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해달라 이렇게 183만 정도가 서명을 해서 이번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평창은 지금 동계올림픽은 경기장은 75%, 주변 도로는 70%까지 지원하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30% 지원하기로 돼 있고 예. 거기서 주 경기장마저 빼놓다 보니까 한 23%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부산 아시안 게임도 한 35%가 넘었는데 예. 그에 비해서 너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조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 경기장 건설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시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일단 그렇지만 공정률이 현재 한 30-40%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 주경기장을 지어야 된 이유가 우리 서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무런 제대로 된 시설이 예. 없어요. 예.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은 쓰레기 매립지가 있죠. 그다음에 이런 화력 발전소 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서구 주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그 주경기장을 꼭 저도 이걸 가능한 돈을 아끼려고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도 고민해 봤지만 지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이유가 뭐 주변이
도저히 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서구 계양 부평의 북구 지역에는 그럴 만한 체육시설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우리 인천이 290만 지금 3대 도시인데 예. 광주, 대전, 대구에 비해서 경기장이 종합경기장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월드컵 문학경기장. 근데 다 2개씩 있고 성남도 2개나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체육시설이 필요하고 특히 문학경기장을 고쳐 써라라는 게 옛날 대통령의 예. 생각이었는데 예. 저도 문학경기장을 고쳐 써볼까 갔더니 문학경기장이 절벽을 깎아서 만들어서 그걸 그렇죠.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고 아시안게임을 치려면 수많은 보도진이나 이런 차량들이 있어야 되는데 배후 부지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주경기장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모토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이렇게 정해졌더군요. 여기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까?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네, 아무래도 우리 아시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중동 지역은 지금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특히 시리아는 지금 내전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도 아직 뭐 안정된 게 아니고 특히 우리 남북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전쟁과 갈등에 쌓이는 이 아시아의 각 나라들이 좀 이 스포츠를 통해서 평화의 숨결을 만들어서 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좀 바꿔보자. 그래서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 이런 메시지를 담은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수년 사이에 중국에서 왜 올림픽도 있었고 저 아시안 게임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개폐회식을 보면은 그 뭐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하고 이제 비교가 될 터인데 인천 아시안 게임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저비용 첨단 기술로 이렇게 맞서겠다 이제 그런 전략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나아가실 생각이신가요? 우리 아시안 게임 모토가 영어로는 이제 우리말로는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이고 영어로는 Diversity Shine Here로 했습니다. 다양성이 빛나는. 그것은 이제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소수자들, 뭐 저개발 국가들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좀 힘을 얻는 대회를 만들어 보자. 이미 우리가 대한민국이 런던 올림픽에서 세계 종합 5위를 했습니다.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시안 게임을 사실상 중국, 한국, 일본이 세 나라가 거의 메달을 독점하는데 우리가 메달 한 개 더 따려고 독점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아니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가 태권도로 메달 하나 따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즐거워했습니까? 메달 하나 없는 나라들이 인천에 아시안게임에 메달 하나 따면 그 나라의 역사의 기록이 될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인천 아시안게임을 잊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때 처음으로 누가 메달을 땄다. 우리 뭐 양정모 선수가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그 메달 처음 땄다. 그것 때문에 몬트리올을 지금도 우리가 캐나다 그 도시를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과시하기보다는 배려를 해서 그런 가난한 나라들, 우리 45개 아시아국이 전부 골고루 메달도 따고 인천에 잊지 못할 추억과 영광을 만드는 그런 대회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고요. 개막식, 폐막식도 우리가 중국처럼 그렇게 물량 공세로 할 정도 예산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통한 감동의 물결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임건택 그 감독님을 총감독으로 모시고 그 밑에 젊은 실행 감독으로 장진 감독 두 분 다 웰컴 투 동목도를 만든 그 감독이죠. 뭐 힐러 드레스다. 그분을 모셔서 지금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스포츠 후진국들을 돕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2천만 달러를 지금 처음에 아시안게임 유치할 때 약속을 해서 이렇게 2천만 달러 2천만 달러를 지금 계속 매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나눠가지고 내서 그 돈으로 약소국들의 스포츠 훈련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천에 네팔 권투 선수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뭐 몽골이라든지 이런 좀 스포츠 좀 약소국들에게 스포츠 장비를 제공해주고 훈련 기회를 제공해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또 북한 스포츠 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북한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 생소한 이름인데 아마 그
프레 경기 같아요. 프레 아시안 게임 성격으로 내년도에 실내 무도대인가요? 세계 네. 실내 무도대인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열린다고 하던데 네. 그건 어떤 아시안 스포츠 게임이 5개 공식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인 게임이 하계 아시안 게임, 이제 2014년에 하는 게 있고요. 동계 아시안 게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예. 유스 게임이라고 그러죠. 유스 예, 게임, 예, 아시안 예, 유스 게임이 예. 있고, 그다음에 비치 게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인도어 마샬 게임이라고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게임의 종목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제일 동호인도 많은 바둑이나 당구나 볼링이 주 아시안 게임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내년도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에 이 세 종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둑과 볼링, 당구가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25m 단거리 수영, 그다음에 댄스 스포츠, 그다음에 무에타이 같은 예. 이런 이제 실내에서 하는 게임이 6월 29일 내년. 예, 우리 부평구 삼산 실내체육관을 예, 주 예. 경기장으로 해가지고 열리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다양한 종목들을 볼거리를 만들게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2014 아시안 게임을 한번 준비하는 그런 프레드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운영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네. 기회가 되겠군요.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종목은 오히려 저 볼거리들이 많은 예, 것 같아요. 아주 재밌어 인기가 좋은. 예, 뭐 댄스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준비는 그것도 잘 되어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정부가 계속 그것도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71억 예산을 이제 정부 예산안에 포함이 돼서 지원이 조금 있기는 있었군요. 그거는. 이거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요? 설득하고 해서 네. 잘 됐습니다. 자, 이제 또 시장님이 가장 고민하고 머리 아프신 또 현안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인천 얘기하면은 재정 문제 빠뜨려 놓을 수가 없는데 네.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재정 상황 한동안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각파도를 맞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삼각파도가 뭐냐면 일단 이제 제가 물려받은 부채 규모가 너무 컸고 그것만 있어도 좀 괜찮을 텐데 와보니까 분식 결산으로 약 8,500억 정도가 숨어있는 부채가 있었어요. 분식 결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교육청에다 줘야 될 법정 부담금이나 교통 특별회계에서 돈을 갖다 썼다든지 줄 걸 안 주고 밀어놨다든지 뭔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나타났지만 해보니까 사실상 부채인 돈이 한 8,500억이 숨어 있어서 이걸 해소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채를 해결해 가려면 재정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한 푼이라도 더 거쳐야 될 텐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최근 부동산 경기 침하로 작년 대비 덜 거치고 있으니까 이게 개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그러려면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아시안 게임 치러야죠. 전국체전 내년에 치러야죠.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 장애인 아시안 게임 4개의 큰 대회를 치러야 되고 또 2조가 달하는 지하철 2호선을 지금 완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삼각파도에 지금 잘못하면 침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지난번 이제 530 대책을 발표했던 게 일단 우리부터 좀 적게 쓰고 줄이고 제 월급부터 깎고 일단 우리 사무관 이상 간부 공무원들 월급을 한 100억을 깎았어요. 너무나 반발이 없었나요? 가슴 아픈 일인데 설득이 됐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부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중앙정부 지원을 바라겠는가. 행안부 장관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러대요.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 월급 깎은 것은. 그래요? 저희들이 한 100억을 깎았고 거기다가 이제 정부 지원을 더 요청을 지금 해서 조금씩 해가고 있고 또 지하철 2호선을 원래 2014년까지 완공되기로 했던 거를 16년으로 2년을 연장했습니다. 워낙 공기도 촉박하고 안전도도 걱정이 되고 또 돈도 너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좀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또 안전 시공을 위해서 이렇게 2016년으로 연장을 했고 또 이번에 저희가 6809 송도 땅 한 10만 평을 한 8,200억에 팔았습니다. 팔고 이번에 터미널 부지도 약 또 8천억 정도의 지금 매각을 지금 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보증금 부채 빼고 나면 1조 한 3천억 정도의 현금이 확보가 돼서
좀 이게 급한 불을 끄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그 자산 매각 말씀하셔서 여쭤보고 싶은데 또 일부에서는 너무 이 시가 그 알짜배기 이런 자산들을 헐값에 이렇게 매각하는 게 아니냐 또 그런 또 의문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시의 입장은? 오히려 지금 매각된 게 신기하다는 입장이 더 큽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그렇죠. 어려운 때 이게 팔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업이든 가게든 국가든 지방정부든 돈이 없고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 있어도 뭐예요? 그 흑자 도산이죠. 빨리 유동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피한데 이 매각이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거기에 투자 유치를 통해서 개발을 하기 위한 매각이거든요. 6809 땅도 거기에 이제 저희가 교보증권과 함께하는 그런 개발 계획을 승인해서 그걸 매각하게 됐는데 송도 680. 네, 한 10만 평 규모의 기반 시설도 만들고 거기다가 투자 유치를 해가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부지도 거기가 가장 번화가이기 때문에 일본 록본기처럼 복합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롯데랑 이번에 MOU를 체결해서 롯데가 또 그런 투자 계획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신세계 쪽에 또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세계가 아무래도 거기 원래 쭉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가 매입해 주기를 바랬죠. 뭐 수차례 그런 기회를 줬는데. 아, 그렇습니까? 신세계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신세계는 사실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지금 거기가 한 보증금 1,700억에 한 200억 정도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해왔는데 자금 조달이 부담이 되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이하게 저희 인천시 입장을 그렇게 호소했는데 잘 배려를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시장님께서 앞으로 그 돈 쓸 일들이 정말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의 그 자산 매각이 성사됨으로써 어떻게 좀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겁니까? 좀 활로가 생기나요? 활로는 일단은 이제 이 매각한 것은 일종의 가뭄 시절에 관정을 파가지고 이제 물을 이제 일시적으로 대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런 수입 구조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재정자립도가 3위다 그러잖아요. 서울, 경기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70%가 되는데 무슨 문제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한쪽 면을 보는 건데 어떤 면이냐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중앙정부 의존이 적고 스스로 지방 자체 재원에 의존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막 좋을 때 옛날에 막 송도의 아파트 경쟁률이 100대 1 이렇게 될 때 그럴 때는 막 부동산 거래가 활발화되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거치죠. 그런데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작년 대비 한 30% 이상 더 떨어질 때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단체일수록 더 힘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재정 자립도가 적은 데는 경기가 안 좋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중앙정부 지원이 적다는 의미거든요. 알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자립도가 높은 게 이익이 되지만, 강점이 되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완전히 더 이중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부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 교부세라 그러는데 중앙에서 주는 게 부산이 9,500억 정도 됩니다. 뭐 대구도 그렇고, 대구도 한 5천억이 넘어요. 우리가 한 1,200~1,300억에서 1,700억 정도 되는데. 아, 인천시는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부산의 5분의 1, 대구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게 말하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의미죠. 중앙정부의 지원이 적다는 거니까. 근데 뭐 이게 돈이 거쳐야지. 요새 뭐 부동산 경기가. 뭐. 당분간 뭐 부동산 경기 침체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방 소비세 현재 5%를 20%까지 올리고 여러 가지 세제 개편을 통해서 지방세로 좀 이전을 받아야지 이런 상태로는 저희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회에 저희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양육비 문제 가지고 저희가 해서 그것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을 하기로 했고 또 취득세 이번에 인하분 전액도 보전 받기로 했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사업도 이제 좀 지금
늦춰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009년 9월인가요? 이 12일을 먼저 투입한다는 그런 내용의 그 사기항의 실행 합의서가 체결됐다고 그래요. 그게 문제가 컸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천 사거리를 중심으로 서구 쪽으로 이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를 먼저 완성하고 2단계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2018년까지 2단계를 완성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네. 아시안 게임 때 맞추려고 무리하게 1, 2단계를 동시 착공해서 2014년까지 완성시키겠다. 전임시장 때 이렇게 계획을 하니까 중앙정부가 아니 그러면 인천시 당신들 필요에 따라 그걸 앞당기는 거니까 그러면 중앙정부 지원 몫은 못 해주겠다 그때까지는.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도시철도는 60%를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40%를 부담하고. 예. 그런데 그 2단계 구간 분야는 2018년까지 예정대로 그때 차근차근 지원할 테니까 2014는 먼저 너희들 시 돈으로 투입을 해라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시비를 거의 투입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한 1,000몇백억밖에 투입을 안 했어요. 다 국비로만 공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시비 투입을 안 했으니 더 못 주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걸 설득하느라고 그래도 제가 들어와서 한 3천억 이상 더 시비 더 투입을 했고 그래서 1, 2단계 구분하지 말고 통합해서 6대 4로 이렇게 해달라. 그 설득이 됐습니다. 그거는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 한 1,000억이 넘게 이번 예산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인천 도시철도 이제 2호선은 정확하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2016년에 준공이 됩니다. 16년에 이제 준공이 되는 건가요? 총이 이제 2호선 한 29km에 2조 1천억 정도 규모의 공사인데 2014 전까지는 이제 지상 공사는 다 끝내가지고 깨끗하게 포장을 해서 교통 상황 흐름에는 불편이 없게 만들 겁니다. 아시안 게임 전까지는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사가 다 끝난 것처럼 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깨끗하게 이제 포장을 할 거고요. 그 이후는 지하에 이제 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 뭐 시범 운행이라든지 전기 설비라든지 이런 그런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그 검단 신도시에 중앙대학교 캠퍼스가 조성이 된다고 보도가 전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와 이제 중앙대가 양해 각서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양해 각서에 인천시가 대학 건립 비용 2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근데 그걸 변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임 시장 때 그 중앙대학교 측과 합의한 MOU가 20만 평 땅을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한다. 근데 그 땅값은 안성 캠퍼스가 팔리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성원가 이하로 주겠다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 땅값을 안성 캠퍼스가 팔리면 주겠다는 거는 사실상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안 팔리면은 안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땅을 공짜로 먼저 주는 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성 캠퍼스가 팔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경기도 안성에서도 반발이 있을 거고 중앙대학교가 검단 옮긴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MOU가 상당히 좀 비현실적으로 돼 있는 거죠. 땅값을 조성원가 이하로 주는 까지는 좋다 할지라도 그 땅값을 안성 캠퍼스가 팔리면 준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전제가 있었군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현금 2천억을 그 학교 건물 짓는데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MOU대로 해달라는 게 이제 중앙대 입장이었는데 제가 시장이 돼서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우리 실무진들 의견이 현금 2천억을 주는 것은 법의 위반이라는 거죠. 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2천억이라는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가. 근데 그거를 사립학교에 현금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걸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제가 법적 위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특혜가 되는. 그렇죠. 물론 연세대학교나 지금 송도 연세대학교 캠퍼스나 이번에 인천대 부지에 유치한 청운대학교 같은 데는 땅값을 싸게 줬죠, 땅값을. 땅값을 싸게 주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나 현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앙대학을 설득하느라고 2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2천억 현금 지원 조항을 빼고 다시 MOU를 이제 올해 5월 달에 만든 게
20만 평에서 10만 평을 더 추가해서 30만 평으로 개발 부지를 만들어서 중앙대학교와 저희 도시공사가 같이 합작해서 SPC를 만들어 가지고 네. 같이 이걸 공동으로 개발해서 그 이익금으로 학교를 짓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옮겨오는 조성이 되는 목표 시점은 언제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와 이해관계도 있고요. 아무튼 저게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가능한 저희들이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 네. 현재 네. 무산된 건 아니다. 예, 그렇죠. 예. MOU를 다시 체결했으니까 이제 작동이 예. 되게 됐죠. 이전에는 법에 어긋나게 MOU를 만들어 놓고 왜 송영길 시장 중앙대학교 안 하냐고 프랑카드 붙이고 막 정치인들이 저를 비판하고 선동도 했지만 그건 내부 속사정을 모르는 이야기고 예.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저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을 이제 되게 만드느라고 한 2년의 그런 진통이 있었던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인천시의 그 재정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런 저희들의 자구책을 통해서 지금 버텨나가고 또 알뜰하게 또 해나가고 가장 큰 목표는 저희가 투자 유치입니다. 그래서 인천이 기업들이 들어오고 투자가 활성화돼서 거래도 활성화돼서 세입이 늘어나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지. 일단 저희 지출은 가능한 또 줄여나가고 불효불급한 건 줄여나가고 국고 지원도 확보해서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세 비율이 현재 국세와 비율이 8대 2인데 그걸 한 4대 6 정도로 바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목표로 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인수위 때 이걸 강력히 제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그 특히 외자 유치 위해서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고 계신데 이 성과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엄청나게 많이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제 상징적으로 제가 시장 되자마자 유치했던 게 송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유치한 게 큰 의미가 있고 그 이어서 동아제약이 들어오고 이번에 이제 아지노모토가 새로 또 유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BT 산업의 토대가 우리 이제 인천이 만들어지고 있고 셀트리온이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 되고요. 거기에 또 IT 분야에 저희가 엠코 테크놀로지라고 약 3,000명이 고용 효과가 달성되는 그게 유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큰 그 의미가 될 거고 특히 MOU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그게 더 중요하죠. 하나씩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 제3연육교 문제도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부시장이 국감의 정인으로 이렇게 나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제3연육교 문제는 총체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비용의 문제입니까? 그 이제 제3연육교 핵심 문제는 인천대교와 국토해양부가 맺은 협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인천대교하고 국토해양부가 이 서로 간에 협약을 맺어놓고 2005년도에 자기들끼리 협약 변경을 했어요. 우리 인천시가 참여한 건 아니고 변경을 했는데 그게 무슨 뭐 경쟁시설 방지 조항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그 전부터 제3연육교는 기본 도시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고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았던 상황인데 그 경쟁시설 방지 조항에 기존에 있는 영종대교나 공항철도는 다 집어넣어놓고 예외로 빼놓고 왜 제3연육교는 안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토해양부의 과오가 크고 이 이 인천대교 측에 너무 편의를 봐주는 일종의 불공정 계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랬으면 지금 토지주택공사 LH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국토해양부의 산하 감독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개발하더라도 3연육교로를 안 짓는 것으로 승인을 해서 분양할 때부터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를 우회해서 이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LH가 분양할 때는 다 제3연육교가 놓는 것을 전제로 분양을 했고 분양 대금까지 받아놨어요. 분양 대금에 이 3연육교 건설 비용을 하늘도시에 2천억, 청라에서 3천억을 걷어가지고 5천억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토해양부가 지금 그 인천대교랑 맺은 협약을 이유로 즉 경쟁시설 방지 조항이라는 그 특혜 조항을 이유로 이거를 못 지켜고 지려면은 인천대교에다가 이
3연육교 짐으로 인해서 발생한 통행료 감소분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황당한 일이고 우리 인천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이게 LH와의 문제고 LH와 그렇죠. 국토해양부와 인천대교 간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인천 시민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달라붙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천시보다 뭐 해라고 아주 방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아니 일단 지금 하늘도시에 사람들이 입주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건설은 하자. 건설하다 이 기간이 한 3년, 5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완공되려면. 착공시켜 놓고 계속 협상을 하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그것조차도 허락을 안 하는 국토해양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24일 날 국정감사 때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려고 합니다. 직접 나가신다고요? 정무부 시장이 처음에 나갔었는데 마지막 정리국감,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24일 날 하는데 제가 위원장한테 전화해서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게 다 그 지금 그 지역 영종 주민들의 피해가 그만큼 이제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튼 좀 빠른 결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적어도 3연육교가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에 하늘도시에 계는 영종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교통, 소통에 이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LH가 마련해야 됩니다. 또 LH가 이미 5천억까지 받아놨는데 그 이자 비용만 해도 얼마예요? 그 교통 편의에 그걸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제 사실 인천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제 시의 수장으로 이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시민들 알다시피 굉장히 뭐 땀을 많이 흘리시고 분주하게 이제 달려오셨는데 지금 당장 시장님께서 이것만은 이제 해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한 대로 3연육교 문제를 좀 빨리 풀어야 되고 현재 제가 막 취임했을 때는 송도조차도 상당히 활성화 안 되고 막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썰렁하고. 그래서 송도를 살리는데 총력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송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체딕스쿨이 제가 취임하고 나서 성공적으로 개교를 했죠. 글로벌 캠퍼스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죠. 그게 이제 현대백화점, 롯데 투자유치에 삼성의 엠코 테크놀로지 아주 좀 되고 있고 마지막 송도에 지금 큰 문제가 니트 빌딩 68층짜리 그 랜드마크 빌딩에 기업을 유치해서 그게 불이 켜지게 만드는 게 큰 과제입니다. 아직 비어 있는 상태죠. 아직도 비어 있죠. 공사가 완공이 안 되고 있죠.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인수자도 없습니까 아직? 근데 그거 유치하려고 지금 백방으로 경제청하고 뭐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게 큰 송도는 이제 이게 되면 송도에 또 GCF도 많이 유치되고 그러면 아주 날개를 달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청라가를 발전시키려고 제가 청라까지 이사를 갔잖아요. 그렇죠. 제가 관사를 직접 들어가셔갖고 집은 계양구에 있는데 관사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쪽으로 옮겨갖고 거주하시고. 그래서 청라가 초기에는 아주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분위기도 좋아지고 얼마 전에 통수식을 해서 3km에 달하는 이 주운수로의 물을 이제 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산 호수공원보다 더 멋있는 호수공원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2014년 초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그중이 좋아지고 특히 또 460m, 450m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고 높이의 시티타워가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에 중반경에 이게 착공이 됩니다. 그거 만들어지면 아주 좋아지고 또 그 주변에 말씀드린 대로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게 돼 있고 로봇랜드 사업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금융타운이 들어오게 되고 또 경인아라뱃길에 정서진을 만들어서 아주 관광지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청라가 좀 살아나고 있고 지금 영종도가 하늘도시가 문제인데 거기는 경제청장이 관사를 그쪽으로 옮기라고 제가 그래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달라붙어서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자. 그래서 영종도를 살리면 이제 이 힘을 몰아서 저는 이제 구도심 활성화에 집중을 이제 하반기 때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도심 지금에 아시다시피 100%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 괭이부리 마을에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착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 인천대 부지에 청운대학교가 내년에 개교가 됩니다. 거기에 재물포 스마트타운도 들어가고 해서 그걸 활성화하고 마지막 그 이제 남은 과제가 로원시티인데
론시티는 올해 안에 철거를 일단 다 하고 내년에 앵커 시설을 유치하는데 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의욕에 찬 모습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기대도 되고요. 고맙습니다. 시민들도 아마 걱정들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그리고 특히 인천 시민들께 메시지 좀 남겨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께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셔서 이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녹색기후기금 유치도 좀 성공적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우리 인천이 서울의 주변 도시가 아니라 우리 인천이 이제 동북아의 중심으로 나가는 국제 도시가 되고, 서울과 경기도가 우리 인천의 배후 도시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릴 걸로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동심동덕의 자세로 우리 인천을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 수도로 같이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OBS 시청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OBS 초대서 오늘은 송영길 인천광역시장과 함께했습니다. UN 녹색기후기금의 인천 유치는 단지 인천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 국가적 대사죠. 반드시 유치하길 바랍니다. 또 유치되길 믿습니다. 유치되리라 믿습니다. 2014년에 개최되는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도 역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OBS 초대석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